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첫 수업인데, 오늘 프린트물 받으셨죠? 이제 하나는 강의 계획표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수업할 내용과 관련돼서 한번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제가 필요하면 몇 개 풀어보고, 그 자료 맨 뒤쪽에 보면 정답 해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이라든지, 끝날 때 한번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교재 일단은 첫 페이지 저기 34페이지 보시면요. 한번 펴볼까요? 34페이지. 이제 34페이지 잠깐 보니까 못 찾죠, 지금. 36페이지 전 페이지로 가보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자, 거기 보면 이제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나오는데, 자, 잠깐만 볼게요. 우리 과목이 이제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과목이에요. 부동산 학개론.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자, 우리 시험에 이제 어떤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냐면 주거분리란 말이 시험에 나와요. 주거분리. 자, 주거분리란 것은 고소득층의 주택지역과 저소득층의 주택지역은 혼재되지 않고 서로 떨어져 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모습 나타나는 거 있는 거 맞죠? 그게 바로 이제 주거분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에 우리 지역 외부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섰다. 그럼 사람들이 혐오하겠어요? 선호하겠어요? 혐오스러워 하겠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예. 다음에 우리 동네 옆에 좋은 학교 공원이 들어섰다. 그래서 주택 선호도가 높아졌다. 그럼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부동성이라는 것은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를 부동성이라고 하는데, 자, 토지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안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죠. 이걸 뭐라 불러주냐면 외부 효과다라고 불러주거든요. 외부 효과. 이것도 안 빠지고 거의 다 시험에 나와요. 자, 이런 것들.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자율이 높아지면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려고 하는 사람은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지죠. 그러면 주택 수요가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감소하겠죠? 그렇죠. 다음에 건축업자도 빌라 건축할 때 농협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빌라 건축하거든요. 그러면 이자율이 높아지면 주택 공급은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감소하겠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학개론은 결국 뭘 의미하고 있냐면 생판 모르는 어떤 학문을 다루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동산 속에서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학문적 관점에서 전개하고 풀어주는 거. 이게 바로 부동산 학개론이에요. 그래서 이 부동산 학개론은 좀 이렇게 재밌는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면 다른 법 과목들은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문제를 봐도 전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찍을 수가 없어요. 근데 부동산 학개론은 어떤 게 있냐? 우리가 사람 사는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놓은 과목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좀 이렇게 경제에 좀 감각이 있고 좀 밝다. 뭐 신문도 자주 보고 뭐 그런다. 그런 분들은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아도 거의 50점 가까운 점수가 나와버려요. 왜? 우리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부동산 학개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 용어를 한번 볼게요. 개론. 개론이란 것은 이제 개괄적으로 논한다. 이게 이제 개론인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 중에 또 마침 하나가 있는데요.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도로 옆에 A란 토지가 있습니다. A란 토지. 자, 그러면 A란 토지는 필지 어떤 한 면도 도로하고 인접해 있지 않죠. 그래서 도로가 보이지 않는다 해서 이름을 뭐라 불러주냐면 맹지라고 불러줘요. 뭘 한다? 맹지. 근데 시험이 잘 나와요. 그런데 우리 학개론은 개론이야. 개괄적으로 논한대요. 개념만 잡고 넘어가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딱 어디까지만 나오냐면 맹지는 토지의 어떤 한 면도 도로하고 인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이 안 된다. 끝. 거기까지만 나와. 그런데 공법이나 민법 과목은 그렇지 않아요. 맹지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여기는 도로가 없는데 예정도로가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예정도로가. 지금 실제는 도로가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건축허가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다음에 어제 민법 배우셨죠? 민법 같은 과목은 맹지이지만
주변 토지, 비토지 소유자로부터 도로 사용 승낙을 득한데, 그가 아마 이제 나중에 지역권이라는 용어를 배우실 거예요. 그러면서 요역지, 승역지 이런 소리가 나중에 나올 거거든요. 민법 시간에. 그래서 A 토지 소유자는 B 토지 소유자로부터 지역권을 설정해가지고 이렇게 도로 사용 승낙을 득한다면 건축허가가 난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루는 법 과목들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느 하나를 가지고 계속 파고 들어가요. 근데 개론은 그렇지 않아. 그냥 이런 거 안 나오고 개론은 개념만 개괄적으로 논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맹지는 토지의 어떤 한 면도 도로하고 인접이 있지 않는다. 그래서 맹지는 건축 안 된다. 끝. 그게 바로 우리 학개론이에요. 그러면 학개론은 개념만 잡고 넘어가는 거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반응이 전혀 없네? 안 좋아? 난 되게 좋은데? 개념만 잡고 넘어가니까 좋은 거예요. 대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뭐가 안 좋냐면 범위가 엄청 넓어요, 범위가. 학개론은 범위가 엄청 넓어.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이 책도 두꺼운데 단 한 번도 사실 문제가 이 안에서 다 나온 적이 없어요. 한 평균 두어 문제는 다른 과목에 있는 것들도 나오고 또 책에 없는 전문적인 것도 나오고 그래. 그래서 범위가 너무 넓어. 그래서 이제 어디 우리 민법하고 학개론은 잠깐만 보면요. 민법은 사실은 책에 있는 거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저희 교수님이 그렇지 않아도 훌륭하시니까 판례라든지 다 정리해서 줄 거예요. 그러면 책에 있는 거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민법은 정말 열심히 하면 90점 나오거든요. 90점. 여러분 90점이나 점수는 엄청난 점수죠. 지금 이 상태라면 혼자로서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옆에 사람 손 잡아야지 90점이 나올까 말까 해요. 예. 자, 그런데 가능해. 근데 너무 엄청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학개론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90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범위가 너무 넓거든요. 근데 이제 학개론은 아주 좋은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다른 과목들은 법 조문이 기준이거든요. 판례가 기준이에요. 계속 뭔가 바뀌고 양이 늘어나. 근데 학개론은 법 과목이 아니야. 그러니까 시험 출제 기준이 철저하게 뭐에 입각하냐면요. 기출문제 중심의 문제가 시험 기준이에요. 그래서 매년 시험 볼 때마다 70% 이상이 다 기출문제에서 다 나옵니다. 왜? 낼 데가 없잖아요. 판례가 있길래 법 조문이 있길래 뭐 바뀌는 게 있어. 학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냐면 90점은 절대 불가능인데 70점, 75점 이상은요. 이 정도 점수는 다른 그 어떤 과목보다도 학개론이 이 점수를 얻기에는 가장 좋은 과목이에요. 왜? 기출 중심으로만 계속 제가 강의 풀어주고 여러분도 거기 맞춰서만 따라오면 계속 똑같은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득점은 절대 불가능하지만 어디 이 정도 점수면 만족하시나요? 뭐요? 뭐 전국 수석하려고 오셨어요? 만족하죠? 그렇죠? 그래서 학개론이 다른 그 어떤 과목보다 합격을 위한 점수 따기는 참 좋은 과목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잠깐 이해를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리 책 엄청 두껍죠? 저거 다 볼 필요 없어요. 이거 200페이지 정도만 봐도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 요 점수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요. 오늘 수업하면서 이제 1월달, 2월달은 목표가 뭐냐면 나 스스로 볼 수 있는 내 책을 만들어주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떤 부분은 시험에 출제가 십몇 년에 한 번 되고 한 번도 나온 적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버려버릴 거예요. 과감하게 그래서 X 표시라고 그래가지고 버려버릴 거고 또 1번, 2번, 1번, 2번, 동그라미 1, 2, 3번 이렇게 막 뭐가 설명이 나왔어. 그런데 2번은 그래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체크해라 그러면 이렇게만 해. 이렇게. 근데 여기 1번 같은 경우는 좀 꼼꼼하게 읽어라. 그럼 밑줄 그으라면 밑줄만 그어.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되 여기에 핵심 용어가 있어요. 시험에 나온다면 이런 거 가지고 건드려주는 핵심 용어가 있어. 그러면 동그라미 치라고 할 거예요. 그럼 동그라미 치라고 하면 형광펜 같은 걸로 그 부분만 나중에 체크해가지고 눈에 잘 들어오게 하고 요 지문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 중요하다. 그러면 별표 치고 밑줄 긋고 이 안에 어디 용어 동그라미 치라고 하면 역시 형광펜 같은 걸로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딱 정리하면서 책을 갈 텐데 자 1, 2월달은 수업 시간에 제가 밑줄 그어라 체크해라 한 부분 외에 나머지는 절대 손대시면 안 돼. 왜냐하면 학교로는 법 조문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과 예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떤 파트는 원칙은 시험에 안 나오고 예의만 나오는 게 있어요. 어떤 파트는 원칙만 나오고 예의가 안 나오는 것도 있어. 어디는 원칙도 나오고 예의가 나오는데 원칙 7번, 8번 이상 나오면
예외에 한두 번 정도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1, 2월 달에 양쪽 다 잡고 가면 안 돼. 그래서 1, 2월 달은 주로 시험에 나오는 방향대로만 가고 시험에서 덜 건드려주거나 안 건드려준 부분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 그래가지고 4월 달까지 그렇게 가다가 4월 달 정도까지 어느 정도 안정화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덜 중요한 것도 살짝 얹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 2월 달은 수업 시간에 제가 체크하라는 거 외에 나머지는 체크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복습도 좀 하셔야 되는데 복습도 역시 마찬가지야. 수업 시간에 체크해 준 거 외에 나머지는 절대 손대면 안 된다. 그렇게.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시작해 봅시다. 어디? 아까 책 그 첫 페이지 피라고 그랬죠? 34페이지. 예.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 나오는데, 자, 일단 체크 좀 할 거예요. 자, 제 말 들어보세요. 이쪽 부분은 시험에 가끔 나와. 근데 절대 틀릴 수가 없어. 체크한 데만 보면 되는 거니까. 일단 양가로 1번 찾아볼래요? 부동산 학이란이라고 나왔을 거예요. 보이세요? 자, 그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양가로 1번. 부동산 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다. 이렇게 예, 했죠.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흘려 들으세요. 이제 뭐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 김영진 교수란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부동산 학이란 것은 부동산 활동에 그냥 흘려 들으라고 했어요. 부동산 활동이 뭐냐면 부동산이란 공간을 대상으로 인간의 행위가 가해지는 거, 관리 활동, 개발 활동, 투자 활동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자, 능률화 원리 동그라미 거기다가 과학성이라고 쓰세요. 능률화 원리에다 동그라미 과학성. 네. 우리 부동산학은 학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론적인 토대가 갖춰져야 된다 이겁니다. 능률화 원리 체크했죠? 및 그 응용기술 동그라미 바로 옆에 있는 거. 예. 응용기술은 우리는 부동산학이 단순하게 이론적인 토대만 갖추고 끝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잡한 현실에 응용하려고 하는 과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무에 적용한다 해서 기술성이다라고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과학성, 기술성. 예. 그리고 종합 응용 과학이라고 나왔습니까? 종합 동그라미, 응용 동그라미. 일단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흘려들어. 이제 뒤에서도 나오는데요. 좀 이따 바로 나와. 근데 먼저 말을 잠깐 할게요. 우리 부동산학은 종합 응용 과학이라고 해요. 왜냐? 사실은 우리 그 다른 뭐 민법이라든지 공법이라든지 뭐 공시법, 세법 전부 다 부동산학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부동산학은 예, 법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통계학 등등등 여러 주변 학문과 다 관련이 있대. 그래서 종합 학문적 성격을 띠고 있대요. 그래서 그냥 종합 체크했고요. 다음 응용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이제 좀 이따 오른쪽 페이지에 나오는데 먼저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부동산학은 왜 겨울에는 춥지? 왜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지? 그런 순수과학을 하는 게 아니고 복잡한 현실에 응용하려고 하는 응용과학이다 해서 응용과학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음 바로 밑에 동그라미 1번 또 밑줄 그어볼까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란 말이 있어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이다. 밑줄 쫙. 시험에 그냥 그대로만 나와. 그대로만. 예, 그래서 밑줄만 그어놓고 그냥 흘려들어. 부동산학은 학문이니까 뭔가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구 대상에 부동산 현상과 활동이 있는데 부동산 활동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부동산에 인간의 행위가 가해지는 투자, 개발 활동 등등등을 말하고 부동산 현상이란 것은 인간이 개발 활동을 과밀하게 하다 보니까 도심지는 건물의 고층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오답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나오니까 나중에 스쳐가듯이 읽고 넘어가면 돼요. 됐고. 다음 동그라미 2번은 체크만 하세요. 방금 아까 설명했던 거거든요. 동그라미 2번 부동산학의 연구 목적은 이렇게 나와 있죠.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체크만 하시고요. 체크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셔야 돼요. 다음 양가로 2번, 3번은요. 시험에 나오는데 오답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읽기만 해. 그래서 양가로 2번, 3번도 체크 정도만 하고 넘어가세요.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 나와요. 그래서 양가로 1번 보니까 아까 제가 설명했으니까 무슨 과학이래요? 종합과학. 대답하세요. 무슨 과학? 종합과학. 세 번째 줄에 종합학문적 성격이란 말이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줄에 보이세요? 예, 그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종합학문적 성격. 네.
다음 양가로 2번도 아까 설명했으니까 응용과학 나왔죠. 그럼 첫 번째 줄 끝에 보니까 순수란 말을 보이세요? 자, 순수과학과는 달리 밑줄. 순수과학과는 달리 밑줄. 문장 끝에 보니까 혹시 응용과학이라고 보이세요? 응용과학이다. 동그라미. 자, 그러면 우리 책 오른쪽 맨 기퉁이 끝에 기출문제 지문 2개 있는 거 보이시죠? 맨 끝에 오른쪽 끝에. 보이세요? 예. 그 수업은 있잖아요.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해야 돼. 인상 쓰고 있고 가만히 대답도 않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러니까 재밌게 해야 돼.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대답하니까 얼마나 좋아. 읽어볼게요. 첫 번째.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탐구란 점에서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나 지구과학 같은 순수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OX. X. 순수과학. 아니야. 다음 그 밑에 거. 그러면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무슨 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자, 시험은 딱 3가지 정도만 나옵니다. 첫 번째.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다. OX. X. 응용과학이다. OX. 부동산학은 종합학문적 성격을 띠고 있다. OX. O. 딱 그것만 나와. 다른 거는 절대 볼 필요 없습니다. 넘기세요. 자, 이제 넘기시고요. 자, 이제 36페이지를 보니까 부동산학의 3대 측면과 복합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뒤에 다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칠판에다 잠깐만 뭐 좀 체크하고 책에다가 체크하는 것만 잠깐 하면 돼요. 자, 봅니다. 첫 번째 이런 말이 있네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말이 있어요. 그럼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부동산의 개념을 정리를 할 때 부동산의 개념은 어느 특정한 단적인 하나의 측면이 아니고 여러 개의 측면 개념을 고려하면서 부동산을 뭐 이해한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이 복합 개념은 뭔지 잠깐 이야기해 보는데요. 자, 여기 봅니다. 토지라는 위치 공간에 건축 기술 등을 동원해 가지고 건물을 건축한대요. 이런 개념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기술적 개념이다라고 불러줍니다. 무슨 개념? 기술적 개념. 또 다른 말로 물리적 개념이다라고도 합니다. 물리적 개념. 다음 어디 잠깐 볼게요. 그러면 이런 토지라는 위치 공간에 건축 기술 등을 동원해서 건물을 건축했다라고 해도 돈이 될지 안 될지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개념도 고려의 대상이 되냐면 경제적 개념도 고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음 또 하나. 어떤 물건을 돈 주고 산대요.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저한테 주어지는 거거든요. 자, 100원 주고 100원짜리 사탕을 샀어. 그럼 이 사탕이라는 물건의 소유권은 저한테 있는 거 맞죠? 자, 그런데 100원짜리 사탕에 대한 소유권은 저한테 절대적 소유권이 인정돼요. 왜냐면요. 내가 100원짜리 사탕을 사가지고 1시간 동안 빨아먹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 사탕을 먹자마자 씹어 먹어도 사탕을 1분 동안 빨아먹다가 버려도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 이 사탕에 대한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저한테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토지. 자, 토지의 양은 한정적이야. 근데 인간의 수는 자꾸 늘어나. 그러다 보니까 내 토지라고 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 멋대로 쓴다면 내 토지에다가 30층짜리 건물을 올렸어. 그러면 내 뒤에 빌라 사는 사람들은 1년 내내, 1년이 뭐예요? 영원히 이제 햇빛을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토지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개인만을 위해서 이용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면 안 된대.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소유권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를 상대적 권리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상대적 권리만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무슨 과목 배우셨어요? 아무 생각이 없군요. 공법 배우셨죠? 그래서 정부가 토지 이용을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 전체적인 틀을 잡고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용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규제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개념도 고려가 돼야 되냐면 그런 법률적 개념도 고려의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을 거예요. 자, 무슨 개념이란? 자, 다시 시작. 복합 개념이란 무슨 적? 이런 개념들을 모두 고려해서 부동산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이를 갖다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래 얼마 전에 시험에 딱 한 줄이 나왔는데 오답으로는 안 나오는데
흘려들 거예요. 유형, 무형이란 말인데, 자, 그냥 들어볼 거예요. 무형이란 것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유형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자, 위치, 공간에 땅 파고 건물 짓고 이런 기술적, 물리적 개념은 눈에 보여, 안 보여? 무슨 측면이겠어요? 유형적 측면이겠죠? 다음, 어떤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서 얼마만큼의 수익성이 발생하느냐, 이런 것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고 장부, 회계 장부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 개념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무형이라고 그래, 무형. 다음, 이 건물에 어떤 법률적 효력이 있는지, 그런 거, 뭐 임대차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계약서라든지 등기부, 이런 자료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두 놈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래서 유형이냐 무형이냐? 무형이다. 자, 요거 책에다 체크 하나만 할게요. 우리 그 36페이지 중간에 표가 하나 있잖아요. 보이시죠? 거기 보니까 유형적 측면 보이세요? 동그라미, 유형, 동그라미, 유형. 옆에 보니까 무슨 개념 나왔어? 기술적 개념 보이세요? 옆에? 그렇죠? 유형 동그라미, 기술적 개념 동그라미.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술적 개념은 눈에 보인다, 이 말이에요. 다음, 그 밑에 무형적 측면 보이십니까? 무형 동그라미. 옆에 보니까 경제적 동그라미, 밑에 법률적 동그라미. 그래서 부동산의 복합 개념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인데, 기술적, 물리적 개념은 눈에 보이는 유형적 측면이고, 경제적, 법률적 측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 측면이다. 그것만. 됐죠? 네. 다음. 이제 37페이지 보니까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나오잖아요. 싹 삭제시켜버려. 왜? 이거 시험에 나오거든? 근데 아까 우리 앞에서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현상과 활동이다. 밑줄 그으라고 했잖아요. 또 한 줄만 보면 되는 거야. 하나도 볼 필요 없어요. 다 삭제. 37페이지 삭제. 대신에 나중에 기출지문만 보세요. 네. 아니, 삭제하라면 이렇게 해.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 책을 줄여준다는 건 감사하지 않나요? 있는 거 다 설명해 줄까? 이거 다 설명해 주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삭제하라 그러면 얼굴 표정이 환해지면서 기분 좋게 해야 되는데 이상하네. 이상하네. 다음 38페이지 넘기세요. 이제 부동산학의 접근 연구 방법이 있어요. 가끔 시험이 나와요. 근데요, 38페이지도 삭제를 해버리고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기출 지문만 살짝 맛보면 되거든요. 굳이 여기 있는 내용 볼 필요 없어요. 38페이지 삭제. 39 삭제. 40 삭제. 40 삭제. 41은 두 개가 시험에 나와요. 일단 들어볼게요. 이제 41페이지 잠깐 보니까 표가 하나 있는데요.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 자, 오른쪽에 기출지문 잠깐 보니까 제가 시킨 대로 보세요. 첫 번째 17회 거 기출지문,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끝에 부동산 컨설팅업 보여요? 색깔표는 칠해봐. 부동산 컨설팅업 칠해봐. 예, 41페이지 하고 있어요. 잠깐만. 지금 우리 교재가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페이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가 있는데 왼쪽 페이지, 왼쪽 기퉁에,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기퉁이에 별도로 조그만 칸이 있잖아요. 거기다가는 이제 용어 해설이라든지 기출 지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페이지 기출 문제 지문 보자 그러면 이런 사이드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찾아보면 있습니다. 예. 아이고 답답하네. 자, 다시 41페이지 기출 지문 보이십니까? 그죠? 첫 번째 거 위에 있는 거 기출 지문 두 번째 줄에 보니 부동산 컨설팅업 있죠? 일단 체크, 색깔 있는 펜으로 잘 보이게 좀 해주세요. 다음, 두 번째 기출지문 네 번째 줄 끝에 부동산 투자 및 금융업이란 말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기출문제 네 번째 줄 끝에 부동산 투자 및 금융업 보이시죠? 자, 그거 체크해놔. 잘 보이게. 자, 그리고 잠깐 들으세요. 흘려들어요. 우리나라도 수없이 많은 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체계적으로 뭔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산업을 큰 분류로 쪼개가지고 코드표를 다 부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체계에 우리 부동산업이라는 산업도 있어요. 그래서 대분류, 중분류 막 이렇게 쪼개놓은 게 있는데 이런 걸 암기할 필요가 없다. 대신에 이 표준산업 분류 체계에 의한 부동산업에는 방금 체크했던 것은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것만 딱 잡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업과
부동산 컨설팅업하고 또 부동산 투자 및 금융업은 표준산업 분류체계에 의해서 분류되지 않았다. 그거 딱 하나만 보고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예. 다시 한번 누구누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컨설팅업하고 투자 및 금융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됐습니다. 그리고 저 중간 정도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 2번 소유활동, 거래활동 굵은 글씨로 보이세요? 자, 이제 어디? 동그라미 1번의 바로 밑에 줄, 밑줄 좀 그어볼게요. 소유활동의 밑줄, 소유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지도 원리 밑줄 그어놓으세요.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또 밑줄, 거래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거래질서 확립의 원칙을 지도 원리 밑줄. 자, 이제 그냥 들어보세요. 뭐냐면 이제 예전에 김영진 교수라는 학자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부동산 소유를 할 때는 잘 소유하래요. 최유효 이용의 원칙에 맞게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란 것은 이 부동산의 최고 잘 유효한 어울리는 이용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소유할 때는 최고 잘 어울리게끔 이용하래. 어떻게? 최유효 이용의 원칙. 다시. 소유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무슨 원칙? 최유효 이용의 원칙. 다음. 두 번째 밑줄 근 거는 부동산 거래할 때는 거래사고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원칙? 거래 질서 확립의 원칙을 지도 원리로 삼아라.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면 됩니다. 자, 이제 넘기시고요. 자, 42페이지 보니까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 나와. 근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근데 다 삭제를 해야 돼. 왜냐? 오늘 뒤에서 배울 거하고 다 중복이 돼. 그래서 어차피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42 전부 삭제. 43도 일단 다 삭제. 그리고 그냥 그대로 스톱. 43페이지 그대로 스톱. 삭제는 시키고. 자, 잠깐 보세요. 문제가 또 어떤 지문이 나오냐면 그 기출지문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43페이지에 부동산은 사회성 공공성을 다루는 재산이므로 거래 당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으나 부동산업자에게는 윤리성이 요구된다. 이게 맞아 틀려? 틀려. 실제 밖에 나가면 윤리고 뭐고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중개업자만 윤리성을 요구하고 매수인은 윤리성을 요구하지 않겠어? 모든 사람에게 윤리성을 요구하는 거지. 이따위 지문이 나와. 그러니까 본문은 전혀 안 봐도 문제가 안 됨. 됐습니다. 넘기세요. 44번 있죠. 6, 7, 8, 9, 10 다 시험에 나오거든. 다 삭제시켜. 왜? 계속 반복됩니다. 다 반복됩니다. 삭제시켜버려. 다음 45페이지는 이제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라고 나왔죠. 자, 제 말 잠깐 들을게요. 일반 원칙이란 것은 부동산 활동을 함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 일반 원칙이래요. 그래서 양가로 1번 뭐 나왔습니까? 능률성의 원칙. 능 동그라미 쳐봐. 능. 양가로 2번 안전성의 원칙. 안 동그라미. 양가로 3번 경제성의 원칙. 경 동그라미. 양가로 4번 공정성의 원칙. 공 동그라미. 묶어서 시작. 능, 안, 경, 공. 다시 시작. 능, 안, 경, 공. 억지로 암기는 하지 마세요. 억지로 암기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는 다음 중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 나왔거든요. 절대 안 나옵니다. 이제는. 나오더라도 그냥 사이드 지문으로 한 줄 나오는 그런 식이니까 그냥 능한 경공, 능률성, 안, 안전성, 경, 경제성, 공, 공정성 암기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볼 때 싹 제목만 읽고 넘어갔어요. 어디 옆에 기출문제 또 하나 풀어볼까요?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으로서 안전성의 원칙은 아까 안전하게 하려면 거래활동함에 있어서 거래질서 확립의 원칙이라고 밑줄 그어놓은 거 있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무슨 놈은 소유활동이 나와. 그래서 여기는 왜 틀렸냐면 안전하게 하려면 소유활동이 아니고 아까 봤던 거래활동에 있어서 거래질서 확립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네. 자, 됐습니다. 넘기세요. 이제 아이고 우리 페이지가 이렇게 안 나와서 50페이지 가볼게요. 50페이지. 이제 이 책의 구성이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챕터 위에는 이제 여기서 뭐뭐 알아봐야 된다 이런 게 나와가지고 페이지가 안 보여.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저기 50페이지 필요하고 있으면 안 보일 거 50페이지가. 그러면 52페이지는 보이겠죠. 뒤로 바꿔하면 됩니다. 예? 예, 그렇게. 네. 자, 이제 부동산의 개념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요한데요. 먼저 상단에 보니까 혹시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보이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아까 이제 제가 칠판에다 저기 써놓은 거 있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것은 기술적, 즉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 이런 개념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라고 하거든요. 그 왼쪽에 기출지문 27회 거 잠깐 한번 읽어볼 거예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어느 단적인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맞나요? 그렇죠? 그냥 그런 개념이 복합 개념이래. 다음. 자, 근데 그 중간에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 정리된 거 있습니까? 별표 쳐놓으세요. 중간에 이렇게 이 그림처럼 이렇게 박스로 돼 있는 거 있죠? 이 별표죠,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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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첫 번째 무슨 개념 나왔어요? 물리적 개념 나왔죠? 물리적 개념은 옆에 뭐라고 나왔어요? 자연, 환경, 위치, 공간 끝입니다. 부동산을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자연이다, 환경이다, 위치다, 공간이다 끝 됐어요. 다음 경제적 개념으로 보면 부동산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이다 라고 나왔죠? 법률적 개념은 뭐 소유권, 기타 등등일 텐데 자 여기서 대박 시험 문제가 하나 나와요. 뭐 나오냐면 통상 1번에 나오거든요. 뭐 나오느냐? 다음 부동산의 복합 개념 중에 물리적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자연, 2번 위치, 3번 환경, 4번 생산 요소 몇 번? 그렇죠, 4번. 그런 정말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 없는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 틀릴 수 없는 그런 문제가 하나 나오거든요. 예, 안 틀릴 거죠? 대답 안 한 거 봐. 안 틀릴 거죠? 예? 예, 아무튼 이제 그런 게 나오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고 넘어가도 되겠고요. 그 밑에 법률적 개념 보이십니까? 그놈이 좀 더 비중이 있어요. 그놈이 좀 더. 그래서 일단 칠판에다가 뼈대만 좀 잡고 제가 책에 다시 체크해 줄게요. 자, 칠판 봅니다. 무슨 개념? 법률적 개념. 여기 그냥 볼게요. 자, 부동산은 법률적 측면에서 협의의 부동산하고 광의의 부동산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협의, 광의. 협의는 좁은 의미죠. 광의는 넓은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협의 부동산은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 부동산을 뭐라 불러주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냥 칠판만 잠깐 보세요. 네. 이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여기서 좀 이따 책에다 요거 체크해 줄 텐데요. 그냥 들어요. 정착물이란 것은 원래는 동산이었는데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토지나 건물 등에 잠깐 붙었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항구적으로 영구적으로 부착돼 가지고 그 일부가 된 것을 정착물이라고 그래요. 스피커, TV 모니터, 카메라 이런 것들은 원래 동산이었죠. 근데 여기 딴딴이 붙여서 쓰고 있는데 오늘 수업 끝나면 저거 철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못 쓸 때까지 오랫동안 붙여놓고 쓰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개념이 정착물인데 자, 앉아 볼게요. 정착물은 핵심 포인트가 일시적 부착은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아요. 영구적, 오랫동안, 항구적, 아주 오랫동안 부착돼야지 정착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 한번 연습해 보자고. 항상 이 생각 하셔야 돼. 이 생각. 토지 위에 건물, 3층짜리 건물을 신축했어. 이 건물은 토지 정착물에 해당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항상 이 생각 하세요. 이거. 자, 이 3층짜리 신축한 건물은 토지 정착물에 해당된다, 안 된다? 되겠죠? 왜 그래? 일시적이 아니고 영구적, 항구적이니까. 맞죠? 예, 다음. 이번 주 토요일 날 친구들하고 동네에서 텐트 치고 술 먹고 놀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텐트를 이번 주 토요일 위해서 아주 튼튼하게 쳤네. 천막. 자, 얘 정착물에 해당돼, 안 돼? 튼튼하게 붙여놨는데도 안 돼. 왜 그래? 일시적인 부착물이죠.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좀 이따 책에 이거 나올 텐데요. 임차자 정착물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제가 설명할 테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임차자 정착물. 임차인이 주택 세를 얻었어. 그래가지고 들어 사는데 신발 보관할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가구점에서 30만 원 주고 신발장을 사서 벽에다 드륵드륵 해가지고
튼튼하게 신발장을 벽에다가 부착을 시켜놨네. 그게 임차자 정착물이에요. 무슨 말이냐? 외관상으로는 뭐처럼 보이죠? 정착물처럼 보이죠? 설치자가 누굽니까? 자, 가봅시다. 그러면 임차자 정착물은 항상 이 생각 하라고 했어요. 에? 임차자 정착물은 부동산 정착물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아무리 튼튼하게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인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철거해버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영구적, 항구적 부착이 아니고 2년만 일시적으로 부착돼 있는 거죠. 따라서 요거는 부동산 정착물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정착물은 항상 요 개념 먼저 잡아라. 일시적인 부착은 정착물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영구적, 항구적인 부착이 정착물이다. 그렇게. 다음 어디? 요건 이제 볼 거예요. 광의 부동산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광의는 협의보다 넓은 개념이네? 맞죠? 근데 협의를 포함한 넓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광의 부동산에는 안에는 당연히 누가 포함되겠어요? 협의 부동산이 포함되겠죠. 다음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그랬어. 흔히 토지 건물을 말해. 토지 건물을 흔히 민법에서는 부동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 자, 자동차는 민법에서 말하는 토지 건물은 해당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물건의 공시 방법 이란 게 있어요. 공시 방법. 이거 내 거야 라고 대외에 알리는 걸 공시한다라고 얘기해요. 내 거다라고. 예. 그러면 동산과 부동산이라는 게 있는데 어디? 모자, 안경, 뭐 이렇게 패딩 잠바, 목걸이, 시계 이런 건 다 동산이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죠. 그럼 이 앞에 있는 학생이 예를 들어서 모자를 쓰고 있는 거야. 저기 쓰고 있는 학생이. 그러면 저 모자는 동산 맞죠? 그러면 제가 아까부터 궁금한 게 저 모자는 누구 거지?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어요. 동산은요. 지 거니까 지가 쓰나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산은 이렇게 가지고 보유하면서 사용하고 있으면 그 사람 거라고 인정해 준대요. 그거를 점유라고 그래요. 점유. 그래서 동산의 공시 방법은 뭘 한다? 점유. 점유. 근데 부동산 어디 우리 이제 원장님이 우리 이 학원 3층을 이렇게 점유 사용하고 있는 거 맞죠? 맞죠? 그런다고 해서 이 건물 3층에 대한 소유권이 우리 원장님 거라고 단정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임차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토지나 건물의 공시 방법은 점유가 아니고 등기부상에 그 사람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 그래서 동산의 공시 방법은 뭐고? 점유고. 부동산의 공시 방법은 뭐다? 등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동차는 엄밀하게 말해서 민법에서 말하는 토지 건물에는 해당 안 되죠.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동차 공시 방법 볼까? 운전석에 갑돌이가 앉아서 운전대를 딱 잡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갑돌이가 차량을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맞죠? 그러면 차량을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권이 무조건 갑돌이라고 단정할 수 있나? 아니에요. 운전기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소유권이 갑돌이한테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면 시청이나 구청에서 발급하는 공적 기관이 발급하는 자동차 등록증이라는 공적 장부에 갑돌이라는 놈의 이름이 있냐 없냐 그걸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따라서 자동차란 물건은 공시 방법이 점유가 아니더라. 동산처럼. 마치 토지 건물처럼 공적 장부에 이름을 기재하는 등록의 형태로 돼 있더라. 그래서 이런 놈들은 공시 방법이 민법에서 말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과 유사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준해서 의제해서 취급해준다. 이걸 뭐라 불러준다?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이다 라고 합니다. 일단 개념 잡았기 때문에 책 하나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50페이지 보면요. 맨 밑에 양가로 2번에 복합부동산 보이십니까? 체크만 해요. 체크만. 그 시험에 나오더라도 오답 안 나오거든. 그래서 양가로 2번 복합부동산 체크만 50페이지. 자, 그리고 흘려들어 그냥. 자, 다시 칠판 요 끝에다는 뭐라고 써놨어요? 다시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그랬어. 기술적, 경제적, 법률 이렇게. 예. 근데 책에는 지금 뭐라고 쓰여져 있나요? 그냥 복합 부동산이라고 쓰여졌죠? 자, 그냥 듣기만 해. 뭐냐? 얘는 토지라는 공간에, 토지라는 부동산에 건물이라는 부동산이 합쳐졌대요. 어디 우리 법률적으로 토지라는 물건과 건물이라는 물건은 서로 등기부가 다르죠. 그럼
그건 똑같은 물건, 다른 물건. 다른 물건이에요, 다른 물건.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결합된 상태를 그냥 복합부동산이라 합니다. 그냥 용어만 듣고 넘어가면 돼요. 됐고요. 자, 이제 또 달리기 시작할 거예요. 바로 옆에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 해가지고 쭉 설명 나왔죠. 예, 이런 거 다 삭제시켜버립니다. 왜? 잠깐만, 아까 우리 책 왼쪽에 그 박스 안에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 나왔죠. 자연, 환경, 위치, 공간이라고. 그 용어만 알고 있으면 돼. 다 삭제. 세부 내용을 읽을 필요가 전혀 없음. 52페이지도 전부 다 삭제. 53페이지도 전부 다 삭제. 시켜놓고 잠깐 대기. 다 삭제시켜. 삭제. 53페이지 삭제. 삭제. 자, 근데 53페이지 맨 상단에 저 혼자 읽어볼 거예요. 허드에 의하면 직가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결국 허드가 뭘 강조했냐면요. 접근성이라는 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다 저기 53페이지도 다 삭제시키는데 53페이지 맨 빈 공란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허접. 일단 써봐. 허접. 그냥 크게 써 그냥. 허접. 허접하게 쓰지 말고 크게. 뭐라 썼어요? 허접. 다시 한번 뭐라고요? 허접. 네, 넘기세요. 우리 학개론에 허씨가 두 사람이 나와요. 아까 그놈은 허드였거든. 허씨 맞죠? 다다음 주에 허푸가 나와 또. 걔도 성씨가 뭐야? 허씨잖아. 둘 다 허드, 허푸 둘 다 허씨죠? 허씨들은 둘 다 접근성 강조하고 있습니다. 허씨는 뭘 강조하고 있다? 접근성. 그러니까 지금 그냥 허접이란 용어를 들어봤다 하면 돼. 그리고 우리가 있잖아요. 시험 보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어. 한참. 그러니까 벌써부터 실전 모드로 돌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허접 끝 그러면 돼. 알았죠? 예. 54 삭제. 자, 55는 삭제는 하지 마. 이거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혹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뭐 하나 살짝 써먹을 게 있으니까 55는 살려도 가만 놔두고. 자, 56 맨 상단에 양가로 1번에 협의의 부동산 보이시죠? 예,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협의의 부동산. 그 내용은 이제 아까 이제 했던 건데 굳이 안 읽어도 되는데요. 이제 협의의 부동산이란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 굳이 내용을 읽을 필요는 없다. 됐습니다. 다음. 그 밑에 방가로 1번에 토지 보이십니까? 바로 밑에 보이죠?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내용 있죠? 일단 다 삭제시켜요. 여기서 또 보면 안 돼. 뒤에 다시 나오거든요. 중복돼 있으니까 삭제시키고. 다음. 저 밑에 반가로 2번에 정착물 보이시죠? 자, 동그라미 1번 체크. 자, 저 혼자 읽어볼 거예요. 동그라미 1번. 일반적 정의 땡땡. 정착물이라는 원래 분리된 동산이었으나 토지나 건물에 항구적으로 동그라미. 항구적 동그라미. 별표. 항구적 동그라미 그 옆에 별표예요. 별표. 설치되거나 어쩌고저쩌고 한 것이다. 아까 제가 그랬어요. 정착물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일시적 부착이 아니고 영구적, 항구적으로 부착돼야지 정착물이라고 그랬죠? 그게 제일 중요한 용어입니다. 제일 중요한 용어. 됐고.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은 체크만 해놓고 놔두세요. 기억은 체크만 해놓고 놔두고요. 니은도 역시 체크만 해놓으세요.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니은 체크만 해. 지금은 있잖아요. 정착물은 저것만 기억하면 돼. 일시적 부착이 아니고 영구적, 항구적 부착이다. 저거 외에 나머지는 지금 체크만 하고 보지 마세요. 다음. 57페이지 저 밑에. 동그라미 기억 보입니까? 맨 밑에 체크만. 그리고 자 스톱. 그 문장 끝에다가 원칙이라고 써놓으세요. 원칙. 써놓기만 해 그냥. 맨 밑에 동그라미 기억 밑에 원칙. 넘기세요. 맨 상단에 58페이지 동그라미 B가 있어. B. 이렇게 생긴 거. B. 요거 문장 끝에다가 요거 체크하고요. 문장 끝에다가 예외라고만 쓰세요. 그냥. 예외. B 문장 끝에 예외. 원칙과 예외. 이렇게. 다음. 59페이지 넓혀보기 있죠. 넓혀보기. 세부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파란색 글씨로 임차인 정착물 나왔어요. 동그라미 쳐놓고 끄집어내. 아까 우리 해봤어. 끄집어내가지고 부동산 정착물 아님 써놔. 아까 설명했죠. 임차인 설치한 것은 일시적 부착밖에 안 되니까 부동산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 59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2번에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보이세요? 그쵸? 칠판 볼게요. 그거 체크해 놓고요. 밑줄 그어놓고 2개 써. 첫 번째, 광의의 부동산에 속함. 그냥 일단 써요. 두 번째, 법률에 의한 구분. 일단 뭐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광의의 부동산, 자, 준부동산에다가 광의에 의한 부동산에 속함, 법률에 의한 구분. 일단 써볼게요. 맨 밑에. 아무 생각 말고 일단 쓰세요. 자, 칠판 좀 볼게요. 자, 봅니다. 아, 시험에 이런 것도 나와. 준부동산이 이 자리 있는데, 이 자리 있는데, 준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이게 나와. OX. 아니지. 어디 있는 거예요, 그게. 광의부동산 있죠? 그래서 준부동산은 광의부동산에 속해요. 다음에, 뭐에 의한 구분이라고 써놨어요? 법률에 의한 구분이라고 그랬죠? 자, 일단 한 장 넘기세요. 60페이지 잠깐 넘겨놓으면요. 체크하지 말고. 네. 거기 보니까 뭐 공장재단, 광업재단 막 임목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공장저당법에 의한 뭐,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뭐, 무슨 법에 의한 뭐, 이렇게 해서 준부동산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부동산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서. 자,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자동차를 사고 나서 구청에다가 차량 등록을 하고 번호판을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K7 자동차 사고 1년 후에 시간이 나서 차량 등록하러 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법률에 의해서 언제까지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준부동산은 우리 인간의 실생활의 편의에 따라서 구분해 놓은 게 아니고 법률에 따라서 구분해 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준부동산은 뭐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법률. 예, 요 정도만 시험에 나와. 그리고 이제 저기 검정색 블록 박스 있지 않습니까? 준부동산. 5번에 혹시 보니까 뭐라 놨어요? 20톤 이상의 선박. 자, 색깔편으로 잘 보이게 좀 해줘. 5번 20톤 이상의 선박. 자, 요거 이제 한번 요거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법률에 의한 준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5번 20톤 미만의 선박이라고 뜰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자, 밑줄로 지금 어디다 체크했어요? 20톤 뭐라고? 이상의 선박. 다시 뭐라고? 20톤 이상의 선박. 그렇게. 네. 다음 이제 61페이지는 삭제시켜 버리세요. 안 봐도 됩니다. 예. 삭제시켜 버리고요. 자, 이제 62페이지 보니까 이제 부동산의 분류가 나오는데 이제 좀 이따 이제 할 거예요. 자, 칠판 이게 다시 봅니다. 칠판 봅니다. 자, 어디? 첫 번째 우리 부동산 학이 무엇이냐 이거 해봤어. 세 개만 기억하자고 그랬죠. 부동산 학은 순수 과학이다. OX. X 무슨 과학이다? 응용 과학이다. 부동산 학은 여러 학문과 다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종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무슨 과학이다? 종합과학이다. 순수과학 X, 응용과학 O, 종합과학 O, 종합성격. 예, 됐고요. 두 번째. 부동산학은 학문이니까 연구 대상이 있다.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는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이 있다. 끝. 오답 안 나와. 나오긴 나와. 종종. 그냥 넘어가면 돼요. 아까 책에다 밑줄을 그어놨거든요. 그러면서 다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자, 여기 있죠. 무슨 개념?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개념. 기술적 개념과 물리적 개념은 그냥 똑같다라고 생각해라. 사실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안 물어보니까 기술적과 누구는 똑같다? 물리적 개념은 똑같다. 자연, 위치, 공간, 환경은 무슨 개념? 기술적, 물리적 개념이죠.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 상품은 경제적 개념. 예, 다음. 법률적 개념에서 아까 우리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구분해봤어요. 여기. 있죠? 그러면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 제99조 1항에서 말하는 민법상의 개념인데, 자, 정착물은 가장 핵심 포인트가 잠깐 붙었다가 떨어지면 정착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시적인 부착은 아니고 항구적, 영구적으로 부착돼야지 정착물이 될 수 있다. 다음, 광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 무슨 부동산까지? 준 부동산까지
포함하는 개념인데 잠깐만 다시 59페이지 다시 와가지고 지문 하나만 보자. 59페이지 맨 밑에 기출 지문이 하나 있어요. 맨 밑에 거 읽어볼게요. 27회 거에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이다. 맞죠? 그렇죠? 토지 건물은 아니야. 그러나 공시 방법이 유사해서 준부동산이라 한다고 그랬죠? 자, 다시 칠판 주목. 준부동산은 어디에 속하는 거야? 협의 광의. 광의에 속하는 거죠? 준부동산은 뭐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죠? 법률에서 구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형광펜을 어디 칠하라고 그랬어? 조심하자고. 5번 20톤 이상의 뭐 선박 그거는 그러니까 준부동산은 20톤 이상의 선박이지 20톤 미만의 선박하면 안 돼요? 그래요. 자, 그러면 책 62페이지 펴놓고 휴식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네.